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여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네, 인증 프린스 재건축 하는데요. 네. 매수하는데 어떨까 해서 전화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안산시 성록구의 인정 프린스 아파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상담 도움 드릴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건동의 인정 프린스 아파트, 이게 재건축 아파트인가 보죠? 네, 재건축 아파트고. 그럼 지금 단계가 어디 지금은 6단계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6단계. 6단계? 사업 시행인가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났어요? 네, 이주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이주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어쨌든 그 승인이 나서 이주했다는 거죠? 네. 이주하고 있다는 거죠? 공사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사업 그 승인을 받아서 그냥 이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곧 이제 들어갈 거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주 중이잖아요. 네, 이주 중이면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갈 거고, 착공이 되면 일단 이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겠죠. 네, 입주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부신 다음에 다시 그 짓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거를 이제 매수해도 되냐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거고요. 네. 요게 지금 그러면은 그 매매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얼마 전에 8천에서 1억 그렇게 돼요. 1억이요? 네, 매수 금액이?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서 1억을 달래요? 네. 그럼 1억이면 혹시 분담금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수하시려는 이유가 네, 혹시 나중에 그 입주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입주하는 거죠. 입주. 네,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사가 그 다 되면 이제 입주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재건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정 프리스 아파트를 갖고 있던 주인들이 있죠. 네, 이 주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재산을 내주고 새로 공사를 하고 남은 것들을 일반 분양을 하고 그거를 공사비에 충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게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매수가가 1억이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25평을 간다든가 아니면 네. 34평을 간다든가 30평을 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이주 중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주 전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평을 할 건지를 정해요. 평수를.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인한테 각자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평을 간다, 몇 평을 간다, 몇 평을 간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냥 무작정 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평수를 일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일단 그 이제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면 거기서 이제 그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단순하게 논리로 내가 큰 거 가지고 있었는데 적은 거로 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내가 적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큰 평수 간다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가가 1억이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돈을 돌려받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라는 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네, 추가 부담금. 근데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네. 이게 괜찮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추가 부담금이 지금 현재 그 집 파는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1억을 주고 내가 그걸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분담금이 3억이라고 하면 내가 이 아파트에서 만약에 집을 얻는데 4억을 쓰는 거죠. 네, 그렇죠. 4억을 쓰는 거고 만약에 2억이라면 3억을 쓰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억에다가 분명히 추가 부담금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부담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추가 부담금이 나오면 그 추가 부담금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1억이랑 추가 부담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그 매수하려고 했던 부동산 있으시죠? 네. 그 부동산에 가서 이걸 내가 사면 이거 얼마를 더 내야 되냐 이걸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몇 평에 가는 것이며. 그럼 몇 평 가는 건지도 모르세요? 네,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입주할 건데 몇 평 그러면 15평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도의 매매를 하게 되면 네. 평수가 몇 평 가는 게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걸 가기 위해서 분담금이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지금 1억 주고 사는 거와 분담금에 나중에 금액을 더한 다음에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면 이걸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 아파트 영무의 다음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런 아파트의 지금 시세가 만약에 20평대 시세가 얼마고 30평대 시세가 얼마인데 그런 네. 것들이랑 내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랑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그 매수를 해라 안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네. 한 가지 저기한 건 있어요. 여기가 안산이잖아요. 네. 안산이 건건동인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반월역 앞쪽이에요. 네. 반월역 앞쪽인데 여기 반월역 앞쪽인데 여기 안산 여기보다 안산은 여기 뭐 초지동이나 중앙동 요쪽이 좀 더 금액이 좀 높은 지역이잖아요. 네. 요쪽에 비해서는 사실 거리상도 좀 떨어져 있고 여기 반월역 앞쪽이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하고 주거 단지도 좀 부족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반월역 앞에는 안산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뭐 투자와 거주를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러고 사실 투자의 매력은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투자성은 좀 떨어지고 거주하기에는 좀 편한데 거주하기에 편한 이유는 뭐냐면 같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이고 같은 4호선을 쓰다 보니까 여기 초지동이나 중앙동 이런 데 가면 금액이 많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같은 안산에 있고 4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낮은 금액으로 거주하기는 좀 편한 것이고 대신 투자는 여기 초지동이나 중앙동 쪽은 비싸지만 여기 건건동 쪽이나 이쪽은 아무래도 똑같은 신규 아파트여도 시세가 아마 많이 차이 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사실 투자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단순하게 물건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얘기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안산에서 투자하고 거주를 따진다라고 하면 투자로 들어가는 지역은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이 전화를 끊으시고 뭘 하셔야 되냐면 그게 1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1억이라고 하면 부동산에 가셔갖고 지금 몇 평짜리가 1억이고 제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가면 그 관리처분 내역서 같은 거를 받으면요. 네. 그 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몇 평을 갈 것이며 그리고 얼마의 분담금이 있을 것이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1억 주는 거와 내가 최종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두 개를 더해보면 되잖아요. 네. 더해서 거기 그 건건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의 지금 현재 시세랑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신규 아파트보다 지금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지금 이주하고 그랬으면 한 3, 4년 정도의 연식이 조금 덜 되는 건 좋지만 대신 역과의 거리는 더 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본 다음에 내가 실입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초지동이나 중앙동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거주를 그냥 신규 아파트에서 한다는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여기 자체가 이쪽보단 투자성에서 좀 빠지니까 일단 제가 그거는 모르지만 거주의 정도로 접근을 해야지 맞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4호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재건축이라고 사업성이 나는 건 아니고 이 재건축했을 때 신규 아파트가 됐을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이 조합원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얼마만큼 할 수 있어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는지도 봐야 되고 만약에 지어지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가 됐을 때 지금 높은 시세를 나갈 수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아까 지금 초지동하고 중앙동 비싸다 그러셨잖아요. 네. 초지동하고 중앙동에 있는 새 아파트랑 우리 여기 건건동의 새 아파트랑 뭐 아파트 안에 내부가 크게 다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입지하고 그 시세하고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 건데 건건동 쪽은 더 금액이 더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매입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매입도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네. 아까 얘기한 그 부동산에 가셔서 그 1억하고 내역사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건건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랑 비교를 좀 해서 이걸 네.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이걸 좀 보셔야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네. 지금 1억인데 살까요 말까요? 이거는 지금 그냥 구축의 아파트에서는 판단이 돼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재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내가 그 새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 이걸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 싸게 주고 사는 건지. 만약에 비싸다라고 하면 지금 매매하는 금액이 조금 비싼 것일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새 아파트보다 좀 금액이 낮다 그러면 내가 자금 여력 고려해서 내가 대출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걸 봤을 때 매수를 거주할 거라면 매수해도 되고 이런 거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좀 상담 끝나시고 일단 거 근처 거주하시죠? 네. 그 부동산에 가셔갖고 그 1억짜리가 몇 평짜리고 몇 평을 가는 거며 분담금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주변 시세 한번 보시고요. 그것도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